아닙니까? 저기가 아니라 그 아주머니들 저 집에서 주말에 일하실 때 입는 그 있잖아요. 그 꼬무니 원피스. 야리야리한 거. 야리야리한 자, 힘들어. 그럼 저 어제 축구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졌어요. 네. 나 이겼어. 저런 나 결과적으로 이겼어. 얘는 골 넣었대요. 맞아요. 잘했죠. 조요한이요. 공이 있길래 찼는데 들어가더라고. 너 이제 16년 쓸 운동 신경 다 쓴 거 아니야? 네, 그런 이제 16년 뒤에 또 하나 넣고. 자 그런 의미에서 수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란히 한 번. 괜찮아. 전 그래요. 아니야. 아, 맞아. 9반이 이겼지. 9반이라고 학교. 선생님도 축구 엄청 좋아해요. 잘하세요? 좋아해요. 아, 네, 그거 봤어요. 선생님 축구하면 한 5켤레 정도. 쌤 그거 봤어요. 그 인스타에 그 쌤들이랑 축구하는 영상에 쌤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화나다가 춤추는 것도 왜 그러셨어요? 아, 지금 축구입니까? 앉을까요? 잠시. 네. 30초 주시겠습니다. 발언할. 예. 기분 좋아. 공설 때 어떻게 쳤어요? 이게 바로 잘했어요. 아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쌤, 기회가 유파인 되면 골대 체육대회. 앞에 서 있어봐요. 내가 한번 차드릴게요. 쌤, 유파인 체육대회 있어요. 유파인 체육대. 유파인 체육대회. 언제 한번 시험 다 끝나고 3학년 말쯤에 맞아. 노는 날로 해가지고 3학년 말이면 예비 고인 조용히 하셔야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너무 슬퍼요. 동양중에서 시합당 마우스 한 거예요. 구한 중이야. 크리지 우리 파일. 학교 구한 중에 져가지고 고마워요. 아 그래? 이해가 안 돼. 자, 우리 갈게요. 학교 수열입니다. 속도나서 쌤이 나. 자, 수열은 일단 안내를 좀 드리자면 외우셔야 될 공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보자면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요.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네, 뭐라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초반 러쉬를 좀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열을 잘 하는 방법은 잔머리를 굴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MBTI 같은 그런 성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수열을 잘할 애들은 되게 귀차니즘이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애들이 잘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차니즘이 있어.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애는 못해요. 쉽게 말해서 이거야.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 좀 다르게 풀면 안 되나? 라는 걸 할 줄 아는 애들이 잘 풉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얘는 풀이법이 되게 많아요. 즉 교과서적인 풀이법, 서술형에서 써야 되는 풀이법이 있고 그냥 잔재주 부리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 단원이라서 선생님이 가르쳐드리는 잔재주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고지법대로 푸는 게 좋은 애들은 답은 나와. 그런데 막 5분 동안 풀어. 답을 내. 어떤 애는 보고 답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 난 맞췄으니까. 이렇게 하면 종일 성과가 안 나. 그런데 이렇게 따박따박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단순히 성실한 애들은 초반에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줄 거야. 암기력이 뛰어난 애들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줄 거야. 왜냐면 내가 막 헤매다가 아 시그마 K가 뭐였지? 하면 여기서 2분의 n 플러스 1. 아 이거 진짜 잘한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식은 여기 파트에 가장 중요한 뭐라 그래야 돼? 핵심 문장 하나를 딱 뽑자면 공식을 외우되 공식대로 풀지 않는다. 가 2번 단원의 핵심이야. 그래서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서술형 같은 데서 쓰니까. 그런데 공식대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잔머리도 굴릴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시대가. 말 그대로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단원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슷한 용어가 니은 하나 붙인 거랑 좀 헷갈려요. 순열이 있고 수열이 있어요. 순열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순서를 나열을 할게 라는 단원이야. 완전 달라.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들의 나열이죠. 그래서 얘는 수의 나열인데요.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그 안에서 얘를 찾는 겁니다. 규칙성. 규칙성을 찾아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3, 5, 7, 네모.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너무 잘 알잖아요. 9. 그치?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기도 해요. 9.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수열이라고 해요. 수열.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스포하는 거야. 공부할 거. 자, 이런 숫자 나열을 표현할 때 AN 이렇게 뭐 집합괄호 같은 구조의 AN이라고 쓰시고요. 괄호 쓰시고 땡땡 쓰시고 숫자들을 나열해 나가는데 3이라는 건 첫 번째 오는 숫자는 A1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 A2, 세 번째 A3, 네 번째.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A4의 값을, A4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라고 구해놓은 거죠. 이해됐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A100을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A100. 그러면 우리는 100번째 값은 어떤지를 구해야 되는데 보세요. A5는 얼마겠어요? A5는 11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은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애도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숫자들의 규칙은 뭡니까? 2씩 더해 나간다. 그치? 시작을 3으로 해서 2씩 더해 나갑니다고. 또 다른 표현도 표현 되게 많잖아. 얘는 홀수들의 모임이잖아. 1을 제외한 홀수들을 나열해보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물어볼게요. 얘들아, 여기에서 A10은 얼마일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꽤나 가까운 거니까 3개점? 11, 4, 5, 6, 7, 8, 9, 10. 오케이, 7번째 거. 그러면 4가 9니까 9, 11, 13, 15, 17, 19, 21. 여기 21.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애들을 보면서 성실하네, 너 되게 잘하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실패하는 풀이법이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 붙어있는 숫자들과 니네들의 관계성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얘는 10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인데 왜 3이 됐지? 2는 왜 5가 됐지? 3은 왜 7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찾아봐. 1에다가 뭔 짓을 하면 3이 되죠? 1 플러스 그치, 곱하기 2에 더하기 1. 이해돼? 2에다가 곱하기 2에 더하기 1, 곱하기 2에 더하기 1, 곱하기 2에 더하기 1. 그러니까 얘는 10에다가 곱하기 2에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21이야. 이렇게 찾죠? 아, 이제 알았어. 그러면 A100은 얼마겠어요? 201이겠지.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이걸 공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공식으로. 그래서 A, N 이렇게 바꾸는 거야. A, N은 해서 공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N번째 N은 뭐겠어요? N번째 N은 값이 얼마겠어? 그렇지. 2N 플러스 1.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얘를 구하는 거야. 어떤 숫자들의 나열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습니다고 요렇게 정리한 요놈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1 반 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놈을 가지고 우리는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또는 옛날 교육과정으로는 초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한자로 써서 초항이라는 표현도 아직까지 쓰기도 해서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초항. 그래서 일반항은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느끼면 되냐면 공식, 이 숫자들의 나열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별거 없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게요. 선생님이 예제로 들어드린 죄는 더하기 2씩 된다며. 그럼 우리가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 숫자들의 나열을 막 퀴즈처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더하기 2보다 조금 어렵게 내려면 어떤 규칙으로 가면 되겠어? 빼기 2를 간다거나 곱하기 2를 간다거나 나누기 2로 간다거나 사칙연산의 규칙으로 가도 되지.
또는 내가 지랄맞게 낼 거야. 선생님 이렇게 낼게. 5, 6, 8, 11, 15, 얼마? 20. 20? 그치?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일단 다행이죠. 예전에는 배웠습니다. 개차 수열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진 않지만 약간 정신 나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 또한 뭐야?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일반항으로 만드는 게 뭐 어렵진 않지만 뭐 좀 특별한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특별한 숫자들, 즉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모임에 대한 나열을 할 건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칙 연산을 우리는 메인으로 갖고 갑니다. 빼기 2를 계속해서 나간다거나 곱하기 2라던가 나누기 2야. 그런데 빼기 2라는 건 결과적으로 빼기 2를 더합니다라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곱하기 2가 있을 거고 나누기 2가 있을 건데 나누기 2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 틀에서 특정 스타트 값을 딱 놓고요. 더하기 뭔가를 해주는 유형이 있고 곱하기 뭔가를 해주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더하기 몇과 곱하기 몇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은 더하기에 관련된 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셔야 되는 메인 영역은 수열 중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한 필기를 좀 할 겁니다. 교과서의 순서랑은 상관이 교재의 순서랑 상관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막 얘기를 할 거야. 등차 수열이고 말 그대로 얘 등자가 무슨 등자였어? 우리 아는 등자 하나잖아. 같을 등. 차이. 다시 말해서 숫자들이 지들끼리의 차이가 어떻다고 사이사이의 간격이 똑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수열이 등차 수열이겠지. 얘네 앞뒤 차이가 계속 얼마씩이야? 2씩. 그러니까 같은 값을 차이로 갖는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이 얘기가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지금부터 이 수열을 나열을 해볼게 라는 거예요. 자, 수열 나열할게. 그럼 여기에는 A1, A2, A3 하다 보면 AN-1번장도 있을 거고 AN 번장도 있을 거고 AN 플러스 1번장도 있을 거고 뭐 끝없이 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뭘 확인할 거냐면 얘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이름이 뭐냐면 첫째 항입니다. 자, 또 미리 스포 하나 할게요. A1은 첫째 항이에요. 그런데 첫째 항은 무조건 A1이 아니야. 왜냐면 봐봐. 선생님이 전원 수열이 있다고 쳐봐요. 3, 5, 7 전원 수열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수열을 보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때마다 그들을 나열을 해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의 첫째 항은 뭐게? 이 수열의 첫째 항은? A2예요. 두 번째 항은 뭐게? A4예요. 세 번째 항은 뭐게? A6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1이라고 해서 첫째 항이고 2라고 해서 두 번째 항이 아니야. 우리는 처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가장 기본 구조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이런 걸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런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A2가 저기에서 뭐지? 5잖아. 얘는 얼마예요? 9겠지. 그럼 얘는 뭐겠어요? 우리가 건너니까 2니까 4를 건너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 13 이런 거야. 그러면 주어진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뭐야? 라고 하면 첫째 항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 수열은 첫째 항이 누구야? 그치. A2가 첫째 항이면서 그 값이 5가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은 뭐야? 그러면 5가 두 번째 항이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 항은 뭐야? 9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해돼?
가장 기본 구조를 우리는 처음 배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가장 기본 구조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야. 이런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D로 넘어갈 때 선생님 그냥 알파벳 D로 썼어요. 계속해서 같은 값을 더해나가 가 바로 뭐야? 등차 수열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 멀리 가더라도 너네는 같은 값을 더하면 다음 거, 또 같은 앞에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면 다음 거, 이런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D라고 하는 놈은 얘는 이름이 뭐냐면 공통되는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나중에 이제 공부를 대충 하시잖아? 그럼 이제 공차랑 등차랑 막 헷갈려서 막 공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차는 얼마겠어? 그럼 여기에서 공차는 이겠지. 야, 여기서 이가 뭐야? 라고 하면 등차요. 등차랑 공차랑 막 헷갈려 한단 말이야. 등차 수열이고 간격이 공차야. 오케이. 이쯤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n번째 애를 뜻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는 항에 수학에서 얘기하는 일반화, 뭐 일반이라는 게 뭐냐면 공식을 만들어 볼게 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항이 대표적으로 그 값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잘 봐요. 그럼 AN을 가지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린 목표가 일단 이거야. 쉬운 목표는 AN을 찾는 거예요. 그럼 AN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항 구하기. 일반항 구하기. A1이 있고요. A2가 있고요. A3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AN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첫 장을 할 때 더하기 D죠? 그럼 얘도 또 더하기 D겠죠? 그 말은 첫째 항으로부터 세 번째 항으로 가기 위해서 D를 몇 번 줘야 됩니까? 2번 줘야 되니까 더하기 얼마? 2D예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요 밑에 있는 숫자들과 관계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로 갈 때는 A1에서 2로 갈 때는 D를 한 번만 주면 되는데 3으로 갈 때는 2번 줬대요. 따라서 우리는 N으로 갈 때는 D를 몇 번 주게? 그치. N 빼기 1번을 주겠지. 이런 규칙성을 찾아가는 거야. 그럼 갈 때 가시더라도 수요 공부 좀 하고 가세요. N-1 맞죠? 나의 이름보다 나한테 갈 때는 내 이름보다 하나 작은 D를 주셔야 된단 말이죠. 끝. 따라서 일반항 구했어요. 일반항 AN은 A1 첫째 항에서부터 공차 D를 N-1번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필수 암기하시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하면 A1 플러스 N-1D가 나오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하면 이렇게 하면 일단 모르는 거다. 왜냐면 알 수 있지. 시험장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랑 똑같아. 자, 두 번째. 일반항의 함수적입니다. 좀 어려운 거 할게요. 좀 어려운 거. 내가 잠깐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여러분 또 블랙이니까. 아니,
무슨 소리 모르니까 진지하게. 오늘 표정 지금 표정이 지금 앞에서 딱 어떤 줄 알아요? 오케이 시작하세요. 자 시작할게요. 일반항의 함수적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 잘 봐요.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쓸게. AN은 A1에 플러스 n-1d인데 얘를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냐면 잘 봐요. A1은 숫자야 아니면 내가 막 넣을 수 있는 뭐 어떤 함수에서 치면 x 같은 거 잘 생각해봐. 얘는 주어지는 값이잖아. n은 뭘 뜻하는 거야? 몇 번째지.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했는데 얘들아 A10 그러니까 10번째 한 구해봐. 그럼 n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10. 100번째는 100 집어넣는 거 아니야? n이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x 같은 역할을 하겠지. 그럼 나머지 애들 있죠? A1이랑 D 같은 애들은 함수에서 얘기하는 뭐 이차함수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 같은 거에서 a나 b나 c 같은 역할을 하는 게 A1이나 D야. 왜냐면 얘는 주어지잖아. 여러분 첫째 항은 2고요. 공차는 3입니다. 뭐 이러면 2, 5, 8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랑 얘는 주어지는 값이야. 그리고 얘는 빈 공간. 내가 넣고 싶은 걸 넣는데 n에는 마이너스를 넣겠어요? 0을 넣겠습니까? 2분의 1 넣어요? n은 뭐야? 몇 번째니까 무조건 뭐야? 자연수여야 되지. 몇 번째니까. 그러니까 0도 없고 2분의 1 같은 것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거예요. 몇 번째 자연수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함수에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하듯이 내림차순으로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fx처럼 fn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봐도 되죠? 그러면 n에 관한 내림차순이니까 얘를 전개하면 n 곱하기 d가 아니라 dn이 되는 거지. 1차 구조니까 d 곱하기 n 그리고 플러스 a1에 마이너스 d 이런 느낌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fx는 몇 x 플러스 몇 왜냐면 a1이랑 d는 연산이 가능할 거니까 숫자니까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야? 몇 차 함수 구조야? 그렇지. 얘는 그래서 숫자들의 나열을 함수적으로 재해석 한번 해보겠다고. 아 그러면 우리는 얘는 생긴 스타일이 1차 함수의 느낌을 받죠. 1차 함수. 그죠? 그리고 1차 함수로 해석을 하자면 1차 함수에서 너의 기울기가 얼마죠? 지금 그치 D지. 그런데 기울기 D는 수열에서는 뭘 뜻하는 거야? 그렇죠. 그치. 얘는 수열에서는 공차를 표현하는 거야. 아,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공차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를 문제 풀 때는 이걸 잘 쓰지 않습니다. 문제 풀 때는 얘를 주로 쓸 겁니다. 이런 형태로. 뭐 FN을 쓴다는 건 아니에요. AN을 쓰긴 쓸 거야. AN에서 이런 걸로 쓸 거야.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좀 이어갈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위로 쓸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1차 함수 하나를 써볼게요. 예를 들어 fx는 3x-1이라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진짜 기울기 3처럼 그리면 선생님이 좀 너무 많이 그려야 돼가지고 조금만 눕혀서 그릴게요. 얘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서부터 귀찮으니까 플러스로 할게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울기가 3이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왜? 그런데 편의상 선생님이 살짝만 눕혀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1이고요. 자, x는 우리가 일반항, 그러니까 수열 파트로 생각하자면 x에다가 뭐만 넣으세요요? 1, 2, 3, 4를 넣으세요의 의미죠? 그럼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자, 1을 넣으면 얼마요? 4죠. 1 넣었을 때 막대기 길이 4고요. 2 넣으면 막대기 길이 얼마입니까? 7이죠.
요 막대기 길이를 잘 봐. 3 넣으면 얼마예요? 그치? 막대기 길이가 뭘 가져? 기울기를 갖지. 기울기가 뭐길래? 분차기로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기울기는 몇 분의 몇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라고 하죠. 그런데 얘가 3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기울기가 3이야를 1분의 3이라고 받아들이면 쉽게 표현해서 너를 다시 쓰면 오른쪽으로 좀 너무 길어. 우측으로 더하기 1 갈 때 위로 3. 왜? 아니. 우측으로 1 갈 때 위로 우리는 얼마 가야 돼? 3. 3 가야 되지. 우측으로 1이 간다는 건 얘 의미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점에서 점으로 이동할 때 이 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인다면 위로 몇 칸을 움직여야 됩니다? 3칸을 움직여야 됩니다의 개념이니까 실제 기울기가 우리는 x에다가 넣는 값이 항상 더하기 1 더하기 1씩일 거 아니야. 그렇죠? 숫자 나열이니까 수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럼 계속해서 얼마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야? 3씩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놈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공차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n 앞에 x 앞에 붙은 기울기처럼 n 앞에 붙은 게 우리는 공차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문제 나올 겁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항이 몇 개가 좀 더 나오거나. 자, 요놈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의 AN에서 n번째 항을 구하십시오가 문제예요. 그러면 솔루션 1 분석을 쓰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솔루션 1은 말 그대로 교과서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공식이 나올까요? 공식. 왜냐면 등차 수열의 공식을 외웠어. 뭐 AN은 A1 플러스 n-1d야 라는 걸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쓰겠죠. 일반항 AN은 A1 얼마입니까? 첫째 항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n-1 D는 얼마예요? 얼마씩 더해나가? 4씩 더해나가죠? 그럼 곱하기 4를 주는 거지. 따라서 최종 답 AN은 전개해놓으면 4n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되셨어요? 이게 답이야. 그런데 보통 이렇게 푼단 말이야. 빠른 애들은 다 이렇게 풀어요. 당연히 이렇게 푸는 애들도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마. 없어. 당연히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지랄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고2 영역이잖아. 고2 애들이 이렇게 풀고 있으면 맞췄어도 내가 서 으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나 억울해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억울해하지 않는 애들은 일단 물어보겠죠. 맞았는데 왜요? 그럼 이제 이걸 얘기를 하겠지. 어떻게 하냐면 등차 수열이야. 그렇죠? 등차면 우리 머릿속에 일반항은 무조건 일단 뭐 어떻게 생겼어? 1차 함수처럼 직선 구조처럼 n에 관한 몇 차? n에 관한 몇 차? 1차로 생길 거야. 그러면 몇 n 더하기 몇이나 몇 n 빼기 몇이나 이런 구조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거야. 얘는 공차가 얼마짜리야? 4. 공차가 4야. 이거는 뭐 풀이 과정은 아니지만 슬쩍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필기를 위해서 써놓는 얘는 공차가 4네. 그죠? 그럼 일단 답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쓰면 돼요. 이렇게 봐요. 일단 써. AN은 뭐라고 쓰는 거야? 그렇지. 4N으로 일단 출발하는 거야. 4N 이렇게 여기까지 오죠? 공차가 4니까. 그 다음에 얘를 봐봐. 얘가 첫째 항이잖아. 첫째 항은 N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1 넣는데 마3 나오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해서 답 쓰고 끝내면 된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네? 아니 시험에 3 넣어도 돼요. 3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뭐 근데 보통은 첫째 항 생각해요. 그래서 공차가 4니까 4n이라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살짝만 뒤에 암산 때리는 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3이 나오려고 하니까 뒤에 마치 이렇게. 안다스탠드 하셨어요? 4N인 걸 어떻게 알아요? 차가 기울기.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녹화 중이니까 네가 앞으로 좀 돌려서 내가 그래서 여기 깨끗해요.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뭐 그 표정이 씨발 돈 쉽게 버리는 거예요. 설명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등차 수열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알았어? 등차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일단 뭘 외워야 되냐면 얘도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뭘 기억해야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기울기에 해당되는 n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바로 뭐의 역할? 공차 역할을 해. 그런데 얘는 봤더니 더하기 4씩 가네. 그럼 4가 공차야. 그럼 스타트를 뭐야? 4n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아직 이거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일반항이라는 건 1 넣으면 마3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고 3 나오면 5 나와야 되니까 제일 쉬운 1 넣었을 때 마3 나오려면 뒤에 마치를 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헐? 됐죠? 다음 지워도 되죠? 저 등차 수열 제목 빼놓고 싹 다 지울게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헉, 딱 시간도 언니 딴 하나만 더 하고 왔어. 그 하나 몇 분 걸려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짓거리고 있어가지고. 생각나면서 제일 짧은 걸로. 아니,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순서 없던 없던데. 걸로. 아니, 연애 브릿지. 사람이 이제 똑바르게 진실된 말만 하고 자막 처리해야겠다. 지금 이 말을 자막 처리하고 실명을 써놔야겠다. 바로하고 감히 스승에게 어차피 자막 쓰실 시간도 없으셔. 쉬었다 합시다. 네. 뭐야 안 돼. 덤 맞출래? 우리 답변. 아니요 너무 좋아요. 더 맞춘다고? 얘 그럼 뭐라고? 껌 배틀래.